어디부터 가보는 게 좋을까요? 반드시 한다이브 성형외과죠. 왜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력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 의사가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 마취과 원장님 다들 있다 그러죠. 하지만 프리랜서 마취과 원장님이 아니고 병원에 상주하는 마취과 원장님이 라이선스를 걸고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다이브 선영빈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가슴 성형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문의가 많으신데요. 카페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답답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보형물이랑 원하는 보형물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수술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상담을 더 가보는 게 낫나요? 당연히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죠. 추천 보형물이라도 수술해야죠. 고객에 맞는 보형물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슴이 많이 처지시는 분 있죠. 이런 분들은 처지는 가슴에 맞게끔 근육 위로 넣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실리콘의 껍데기가 스무스일 경우에는 구형 구축이 생길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마이크로 텍스처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장님 저는 모티바만 원하는데 흉곽이 너무 작아요. 이런 분들은 멘토 엑스트라 중에 모더레이트 하이나 멘토 엑스트라 하이 제품을 추천드려요. 흉곽이 너무 적으신 분들은 실리콘 자체의 직경이 작고 앞으로 더 튀어나온 형태를 띄어야지만 C컵이나 D컵을 만들 수 있거든요. 폼 롤러를 해도 되나요? 겨드랑이 쪽 승모근 뭉치는데 해줘도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슴 실리콘을 대흉근 밑에 넣는 경우가 안전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대흉근 밑에 넣게 되면 우리 수술을 하게 되면 대흉근 이완이 되고 뒤쪽 부분이 이렇게 슈링크가 돼요. 이게 본인이 직감적으로 아시는 거잖아요. 폼 롤러를 해서 이 뭉친 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로 우리 근육 이완을 할 수 있는 시점을 3주로 봅니다. 2주는 조금 일러요. 모양이 초기에 잡히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3주 때 말씀하신 이 등 근육이라든지 겨드랑이 근육, 승모근을 풀어드립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풀지 않으면 본인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게 모양이 제대로 잡히는데 나쁜 영향을 줍니다. 금요일 수술하고 토일 쉬고 월요일 출근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성형외과 직원의 경우에는 전날 수술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수술한 지인이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해서 저도 수술 날짜 잡았는데 수술날 다가오니까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 근막내나 근육 위에 넣었을 때는 수술할 때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육 밑에 넣었을 때는 근육이 이완이 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실리콘의 삽입 위치에 따라서 통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겨드랑이를 통해서 넣었을 때는 통로가 그만큼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사실이고요. 요즘 많이 하는 밑선의 경우에는 박리를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부분 위주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덜 불편한 게 또한 사실입니다. 가슴 수술은 평생 가는 게 아니라 10년 주기인가요? 가슴 수술들 얘기 들어보니 10년 되면 여러 변형들 부작용 또 와서 또 수술해 줘야 되니 등등 얘기 들으니 불안하네요. 우리 가슴 수술을 하고 FDA에서 왜 10년만 인증을 해준지 아세요? 가슴 수술하고 8년째부터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50% 정도라고 리서치한 게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진다든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그럼 왜 그게 생기냐면 이 실리콘 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코히시브 겔이라 있어요. 찐득찐득한 젤리처럼 생긴데 안쪽에 있는 내용물이 껍질이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실리콘이 FDA 통과된 게 2006년이고 지금까지 18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10년의 주기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증을 못하기 때문에 FDA는 10년 주기로 체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10년 정도 되었을 때 수술하는 병원에서 초음파뿐만 아니라 필요시 대학병원에서 MRI를 찍어서 그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 수술 후 가슴 초음파를 했어요. 이후 만모통 권유를 받았는데 혹시 가슴 수술 후 만모톰 하신 분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슴 수술 후 만모톰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모톰이란 것은 우리가 초음파를 해서 양성 종양이 의심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시술인데요. 짧은 몇 미리 되지 않는 흡입 니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삽입을 해가지고 음압으로 쏙 빼는 시술입니다. 저희 병원 같으면은 가슴 수술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30대인데 가슴 수술 늦은 거 아니죠? 가슴 수술하고 싶다는 생각은 간간히 해오긴 했지만 30대가 되고 나니 그게 더 심해졌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늦은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슴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게 30대 초중반입니다. 첫 번째 아기를 놓고 나서 수유를 하면 가슴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하세요. 오히려 20대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임신을 하더라도 수유에는 상관없는 다른 층에 실리콘을 넣기 때문에 앞으로 뻗어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환자 중에는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평생의 수건 작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때 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어디부터 가보는 게 좋을까요? 반드시 한다이브 성형외과죠. 왜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력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 의사가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 마취과 원장님 다들 있다 그러죠. 하지만 프리랜서 마취과 원장님이 아니고 병원에 상주하는 마취과 원장님이 라이선스를 걸고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를 보게 됩니다. 또 당연히 내시경으로 수술해야 됩니다. 가슴 수술을 하려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건데 수술 당일날 보호자가 무조건 동반해야 하나요? 물론 입원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병원 중에 입원실과 수술실이 정식 등록되어 있는 병원이 성형외과에서는 드물다는 거 아십니까?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실로 등록되어 있고 회복실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입원실이 등록되어 있는 병원, 수술실이 등록되어 있는 병원이 필요합니다. 왜냐? 수술실로 등록되어 있는 병원에는 반드시 고정밀 CCTV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분들이 책임 소재도 구분할 수 있고 자기 수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원할 때는 보호자가 있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간호사가 상주해서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원실이 있는 성형외과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병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즘 가슴 수술 많이 하나 봐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제 주변에 특히 애 낳고 많이들 하네요. 가슴 처지니까 하는 거라는데 수술 후에 너무 만족한다고 딱 붙은 옷만 입고 다니고 부럽긴 해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 가슴 수술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이제 가슴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 입장에서 가슴 수술은 굉장히 보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 15, 16년 전에 쌍꺼풀 수술하는 것처럼 굉장히 보편화가 돼 있어요. 이게 붐이 일어난 시점이 7, 8년 이상 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6년 때부터 실리콘 게를 쓴 이후로부터는 훨씬 더 보편화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아요, 구독, 알람, 좋댔고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방